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영어 강사 김승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025학년도 수능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2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번 같은 경우는요, 제목 또는 주제 찾는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영어 지문이 쭉 있으면은 이 영어 지문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제목은 또는 주제는을 찾는 그런 문제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유형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요, 굉장히 쉬운 유형에 속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선택지 소거가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이 트렌드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이런 기조로 바뀌었고,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에도, 이 제목 주제 유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걸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새로운 평가원의 출제 기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목 주제 유형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지 소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그 다음에 이 지문의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나타난 개념이 2개 이상이 있으면 보통 2개가 최대가 되겠죠. 그 개념 간 관계 등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근거를 짚고 나서 선택지를 접근해야 돼요. 자, 잘 아셨죠? 자, 선택지 소화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필자의 태도, 아니면 글에 나타난 세부 내용, 그리고 개념 간 관계를 정확하게 근거로 잡아서 선택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 2025학년도 수능 24번 문제를 풀면서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elfie resonates 나왔죠. 자, 셀피는요, 지금 공명한데요. 자, 셀피라는 건 우리 셀카라고 하죠. 자, 공명을 하는데 여기서의 공명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공감을 산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기 때문에 이건 X표 쳐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 셀피라는 것은 자,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강화를 시킨대요. 자, 뭐를? 기나긴 역사를, 뭐에? 초상화에. 그러면은 우리 일단 1번 문장을 읽었을 때 딱 뭘부터 알 수 있냐면 토픽이 뭔지부터 딱 알 수가 있겠죠? 자, 뭐겠어요? 셀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셀피는, 셀카는 현대적인 문물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셀프 포트레이트는 어때요? 자, 초상화 내지는 자아 화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고흐 생각나지 않나요? 좀 뭔가 붓으로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셀피랑 셀프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고전과 현대의 대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개념 간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대조가 아니라 유사 관계 내지는 셀피가 이 셀프 포트레이트의 확장 내지는 강화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절대로 대조 관계가 아니라 유사 관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피는 뭐다? 자, 초상화의 연장선 아니면은 발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1번 문장을 통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화상이라는 것은요, 보여줍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 그 사람이 그 묘사된 사람의 지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뭐의 역할이다? 초상화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 초상화의 역할을 더 셀피가 받았으니까 그쵸? 셀피도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 셀피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지위 같은 거를 잘 묘사해주고 보여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쵸?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2번 문장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어때요?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인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선행사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어때요? 불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비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We have come to call. 자, 부르게 된 거죠. 우리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call은 오형식 동사니까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비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목적어 역할을 이 what이 해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come to 동사 원형, 요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자, come to 동사 원형 하면요, 뭐뭐 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자, 뭐뭐 하게 되다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어때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를 때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변화를 내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라고 할 때 지금 the self이랑 the self portrait 중에서 지금 어떤 게 더, 지금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지금 이 주어 전체는 뭐를 의미한다? 바로 selfie를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왜냐면은 selfie는 뭐의 현대적 버전이니까? 그렇죠. self-portrait의 현대적 버전이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selfie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즉 selfie는 뭐다? is the first,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냐면 우리 전 세계적인 지금 시각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진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3번 문장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selfie는 그냥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지금 세계 시각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구나 까지도 알 수 있어요. 즉 세계적 위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시각 문화에서 가장 중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장. 오케이. 이어서 보면요. 자, the selfie. 오케이. 자, 우리 주제 나왔네요. 자, 주제인 이 selfie는요. 자, 묘사를 한대요. 자, 뭘 묘사를 하는지 보면 the drama, 어떤 극적인 요소래요. 자, 우리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아니면 일상들을 잘 포착한다라는 거죠. 자, 뭐 한가운데서 어떤 긴장까지도 담고 있대요. 근데 뭐의 긴장이냐면 자, 우리가 내면에 있는 감정들에 있는 그 긴장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묘사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모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묘사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묘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4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죠. selfie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단계마다 뭐의 각 단계라고 되어 있냐면 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 자화상의 확장의 각 단계마다 자, 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selfie라는 것은 self-portrait의 가장 현대적인 버전인 거잖아요. 그럼 이 말에 따르면 selfie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하면 더 자기 자신을 잘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내용적 요소로는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은 셀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의 젊고 그리고 도시에 살고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대다수 또는 주류는요. 지금 재작업을 하고 있대요. 자, 뭐를 재작업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초상을 어떻게 한다? 초상의 역사를요, 재작업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자, 자기의 셀피를 뭐로 전환시키고 있냐면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적인 컬처가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주얼적인 요소가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 지금 자신의 가장 우선하는 시각적인 서명으로 자기의 셀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자, 이 말인즉슨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셀피가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두 번째 것까지만 해도 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셀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랑 지금 필자가 말하고 있는 셀피에 대한 관점이 어때요? 좀 다른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셀피라고 하면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셀피를 찍는 사람은 되게 자기 중심적이다. 내지는 셀피라는 것은 타인을 상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지문을 바라보면요. 좀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필자 같은 경우는 셀피를 초상의 연장이자 발전으로 보았어요. 자, 그리고 세계 시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셀피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셀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정리했지만 자, 셀피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떻다? 필자의 태도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여기 있는 선택지 5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Are the selfies just a temporary trend in art history?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일단 과연 셀피가 예술사에 있어서 일시적인 트렌드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자, 이 art history, 예술사 너무나 브로드하지 않나요?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분명 뭐에 대해서 논하긴 했냐면 세계 시각 문화에 대해서 논하기는 했으나 자, art history는요. 이 우리가 논한 세계 시각 문화에 비하면 지나치게 큰 범주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장, 1번 선택지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art history가 너무 넓은 개념, 즉 too broad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셀피라는 게 과연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문화인지 아니면은 지금 일시적인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전혀 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out of context, 맥락상 벗어난 선택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자, 2번 같은 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지문을 대하면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수능 영어 지문을 볼 때 그 지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중점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이 2번 선택지를 통해서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판타지인가 현실인가? 너의 셀피는 진짜 너가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반성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셀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는 관념이지 이 지문에선 어때요? 이 지문에서는 셀피가 플러스적인 지금 대상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s not real you 이 부분은요. 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반대인데 opposite으로 우리가 선택지 분석을 할 건데요. 특히 무슨 측면에서 지금 화자가 갖고 있는 태도 측면에서 완전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선택지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도 2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셀피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세계 문화의 상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글로벌 컬처가 나오긴 했어요. 세계 시각 문화. 그치만 우리가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이라고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플러스 알파로 self-oriented라는 형용사가 갖는 어감이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이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것도 opposite이라고 보고 태도 측면에서 지금 이 피해자는 분명 셀피에 대해서 좋은 태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어감을 가진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초상화, 자화상의 종말. 어떻게 셀피가 정복을 했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 아까 전에 self-portrait이랑 selfie랑 1번 문장에서 개념이 상충 내지는 대조된다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 selfie는 self-portrait의 연장선이라 그랬어요. 그쵸? 초상화의 selfie는 초상화의 연장선, 심지어 발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완전히 틀렸어요. 자, 이 and 부분이 틀렸죠. 자, 세부 내용적인 측면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opposite이면서 특히나 내용적 측면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fie는 즉 뭐냐면은 가장 최신의 혁신인데 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느낌이 팍 오시죠? 자, 왜냐면은 자, the latest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셀피는 초상화의 연장선이자 현대적인 버전이라는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innovation이라고 하면 혁신이잖아요. 혁신은 좋은 어감이에요? 안 좋은 어감이에요? 그렇죠. 좋은 어감이죠. 그래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자, 셀피가 갖고 있는 어때요? 셀피가 갖고 있는 원래 본래의 목적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준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세부 내용을 다 포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필자의 태도까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자, 만만치가 않죠? 자, 여기 나온 선택지에 나온 이 단어 하나만 보면요. 자, 분명히 지문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 끌어왔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지문 안에 있는 그 지문에 포함된 내용과 비슷한 엮을 수 있는 단어 표현의 함정을 벗어나서 세부 내용, 그 다음에 화자가 갖는 태도 같은 것에 중심을 잘 두어가지고 선택지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문제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